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작년에 하고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별거 아닌 일로 싸우고 이혼하자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모바일이라서 옷 하나 맞춤법 틀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같은 업종에서 일하다 만났는데 이 사람 만나서 중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밥벌이 싫다, 본인이 잘 벌어올 테니 퇴근하면 오손도손 밥 챙겨 먹으면서 내조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일에 지칠 때라 신랑 믿고 그만뒀습니다. 제가 취직한다고 하면 화내면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연말 정산 퇴사해서 못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했습니다. 19년도 정산해보니 저는 1억 4천 신고, 신랑은 7천 신고. 저는 환급 350 받고 신랑은 40만 원가량 받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 3천 주면서 본인이 다 준비한다 하길래 그거라도 했습니다. 이거 주기 한 달 전에 돈 없는 것 같아서 800 주고, 남자가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생활비 없으면 달라고 하면 되지, 내 돈이 내 돈, 내 돈이 내 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애 때도 벌이가 안 되길래 100에서 150 이렇게 줬었습니다. 남자아기 살려주는 게 뭔지. 근데 결혼자금 돈 중에 일부는 저 모르게 시어머니 빌려주고 생활비로 다 썼네요. 축의금도 거의 다 제 쪽에서 오셔서 그걸로 결혼식 날 다 계산했습니다. 연애부터 결혼까지 1년 되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했네요. 주변에서 말릴 때 얘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결혼하는데 시댁에서는 반지 하나 해주고 우리 집은 1,000만 원 주셨습니다. 준비하는데 보태라고. 그리고 신랑이 부모님 모시고 산다 해서 집도 해주셨고요. 신행 가는데 다들 신행 가면 시부모 가방 사온다는데 가방 사달라고 하시네요. 여행 경비단 돈 10,000원도 안 주시고 시댁 쪽에서 축에 들어온 거 본인들 형편 어렵다고 쓰셨으면서 그래도 싼 거 면세점에서 사드렸습니다. 휴혼수는 제가 신랑 만나기 2달 전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새로 사서 그게 지금 사는 집 가정제품으로 다 들어와 있고요. 우리 엄마가 집 해준다니 대출 안 받아도 되는데 그 대출 받아서 시댁집 해주자고 하더라고요. 나온 참 기가 막혀서 절대 안 된다고, 남 빚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4월에 장사하시는데 전세 올려달라고 며느리한테 돈 5천만 해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술김에 기분 좋을 때 우리 빨리 돈 모아서 전원주택 사자고 지금까지 돈 모아오고 있었다고 신랑에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제 비상금을 알아버렸습니다. 신랑은 부모님 안쓰럽다고 며칠을 우울해하면서 인상을 쓰길래 제가 생각하다가 시부모님께 3천만 원을 빌려드리고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비상금이 다 털렸네요. 처음에 썼듯이 여자는 내조, 남자는 바깥을 일해야 한다고 신랑이 말했고, 저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돈 버는데 제가 카드값자 할부 비용을 내도 돈이 남아서 생활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그만큼 더 못 버니까요. 12월에는 엄청 먹어 사고 싶다고 맨날 블로그 링크 보내고 매일 징징거리길래 2,500만 원 주고 사줬습니다. 자세히 쓰면 주변 분들 아실까봐 안 쓰겠습니다. 신랑 앞으로 3,500만 원 대출 받아서 이거 사고 본인 차 처분하는데도 900 들어가더라고요. 차값이 떨어져서. 근데 대출 한도가 안 나오네요. 대출이 너무 많다는 은행 직원의 말씀, 어쩔 수 없이 제 나머지 적금 털고 엄마가 맡겨놓은 비상금으로 일부 내줘서 사고 싶은 거 사게 했습니다. 본인 차 처분해야 하니 카드깡 하더라고요. 너무 심경이 복잡해서는 닫았더니 그렇게 수수료 떼고 하는데, 장모님 돈 맡기신 거 왜 얘기도 안 하냐, 비밀이 왜 있냐,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몰아붙이더라고요. 힘들 때 서로 빌리고 사는 거지 하면서 말을 하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 몰래 또 꺼내서 카드깡한 거 갚아주고 차 처분하는 거 해줬네요. 밖에서 일하면서 풍족하게 살던 제가 결혼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한 달 만에 5kg 빠지고 탈모 오고 하혈하고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 잘못하면 암도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엄청나게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쓰러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 이후에 신랑 모임 가서 술도 한잔한 게 2번 정도네요. 오늘도 일겸해서 모임 가서 소주 한잔하고 나머지 분들 2차 가시라고 하고 저희는 빠졌는데 신랑이 저보고 아까 잘 못 먹던데 뭐 더 먹자 해서 갔습니다. 새우구이 시켜서 소주 1~2잔 정도 더 먹고 싶더라고요. 시킬까 하고 했더니 너무 아픈 것도 다 거짓말이냐, 아프다고 동네방네 얘기하고 관심 받고 싶냐 말하고 잡생각 안 하게 요가랑 악기 배운다 했더니 그걸 왜 하냐고, 악기는 편도 1시간 거리인데 쓰잘머리 없는 짓 한다. 그리고 자꾸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아픈 것 같다고 돌려 말하는데 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몸 관리 잘하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혼자서 편하게 살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먼 곳 타지에 와서 외출할 때마다 자기랑 함께하고 집에도 오전에 출근했다 들어오는데 뭐가 외롭고 우울하냐고, 뭐가 불만이냐고. 근데 신랑이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집착을 합니다. 바깥을 못하게 하는 것도 제가 일나다 바람날까봐 제가 끼가 있어서 안 된답니다. 바지만 입으라고 하고 치마는 무릎 밑으로 늘 조신하게 행동하라고. 연애 초에는 걱정해주고 집착해주는 것도 좋았는데 살아보니 24시간 중에 18시간이 같이 있으니 친구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러네요. 일 때문에 남자들한테 전화와도 싫어하고 남자인 사람 친구나 친한 지인들 전화 오면 잤냐? 어떻게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 친구가 되냐 하면서 온갖 의심을 합니다. 집안도 안 보고 사람 믿음직하다 해서 결혼했더니 아직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나 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술 마시고 고주망태 되는 것도 아니고 신랑 앞에서만 술 한 잔 반주로 합니다. 신랑은 술을 못 마십니다. 신랑 만나면서 친구 만난 적도 없고 프리랜서로 일만 하고 쇼핑한 적도 없고 결혼 전에 이 사람 만나기 전에는 한 달에 100은 쓴 것 같습니다. 옷도 사고 필요한 거 사고 그래도 돈이 남았죠. 근데 결혼 후에는 산 게 없네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싸워도 내가 미안하다고 풀어주고 안 풀어주면 왜 안 풀어주냐고 내가 풀어주길 바랬다. 이럽니다. 이젠 지치네요. 오히려 애 없을 때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도 해버렸지만 뭐 스트레스 안 받고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뭐 나중에 너는 시댁에서 도움 받을 일 없을 줄 아니? 하는데 시댁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분 다 신용도 안 좋고 그래서 전 처음부터 내가 기대 안 하니 나한테 기대하지 마셔라. 너도 힘들 때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네요. 지금 누구 덕에 외제차 타고 대출금 걱정 없이 집에 살고 남편 취미생활도 다 하게 하고 생활비도 대주는데 시댁에 돈도 빌려주는데 이번 기회로 저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혼이 답이겠죠. 사람 하나 보고 이 사람이면 날 행복하게 해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다른가 봅니다. 저한테도 서운한 점이 있겠지만 부부는 맞춰 가야 하는데 뭔 일만 있으면 이혼하자 남편 입에서 나오네요. 세상에 다른 세상에서 살다 만났는데 100% 잘 맞는 부부가 있나요? 맞춰가는 거 아닌가요? 뭐만 하면 안 맞네 이러는데 짜증이 납니다. 제가 더 많이 좋아해서 한 달 만에 헤어질 뻔하는 거 잡고 싸워도 미안하다고 풀어주고 달래가며 살았는데 역시 여자는 남자가 더 많이 사랑해야 오래 가나 봅니다. 슬프기도 하고 허전해서 잠도 안 오네요.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걱정이기도 하고 복잡하네요. 마음이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글이 매끄럽지 못한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에게 당분간 뵙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며느리입니다. 친정엄마는 그래도 혼자 되신 시어머니 불쌍하다고 잘해주라고 하세요. 엄마는 아빠가 있지만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다 보니 아들들에게 집착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하는 말과 행동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들에게 집착하는 것이면 며느리 괴롭히지 말고 아들에게 전화하고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에게 오라고 하고 아들에게 병원 데려다 달라고 하고 아들 걱정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지쳤어요. 당분간 시댁 방문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저희 결혼할 때 저희 엄마에게 시어머니는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있던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있는 척 엄청 하시더니 집은커녕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그냥 저희 부모님 말씀에 맞장구 친 것이라더군요. 저희 엄마가 집 해오라는 식으로 유도해서 맞장구 친 것이고 시어머니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예단이나 예물은 어떻게 할까 하고 물어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단 많이 받으려고 집을 해준다는 거짓말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남편이 모은 돈 4천과 제가 모은 돈 6천으로 대출 끼고 전세 없고 저는 혼수까지 해갔는데 어머니는 총금액 200만 원 정도 되는 예물 꾸민비 200만 원 주셨습니다. 그래 놓고는 어머니 한복 100만 원 넘는 거 사시고 시동생 옷도 좋은 거 해주시고 시댁에 있는 가전제품도 이것저것 바꾸시더니 나중에 저희에게 너희 결혼시키느라 이만큼 빚졌다고 1,000만 원 떠넘기셨습니다. 그때 저도 열받아서 예단 안 했는데 그거 가지고 두고 지금까지 내 부모 상식 없다고 너도 마찬가지라고 틈만 나면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무식하고 매너가 없으십니다.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땡땡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고 지금 회의 중이라거나 자리에 없다고 하면 그냥 뚝 끊어버리는 분입니다. 이젠 직원들도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 저희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아서 저에게 시어머니 전화 왔었다고 전해줍니다. 휴대폰으로도 전화가 하루에 몇 통씩 옵니다. 못 받으면 10번 넘게 받을 때까지 전화하시고 제가 나중에 전화해서 못 받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막 소리 지르는 분이세요. 소리 지르면서 그깟 일 좀 한다고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는다면서요. 워킹맘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8시쯤 집에 오면 뭐 하고 싶으신가요? 그냥 쭉 누워서 쉬고 싶지 않으신가요? 좀 쉬다가 일어나서 청소 좀 하고 빨래 좀 하고 집안일 좀 하면 어느새 10시 되고 11시에는 자야 다음 날 출근해서 안 힘든데 그래서 저는 제 생활이 전혀 없는데 그 짧은 시간 내내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퇴근해서 자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 내에 시어머니 전화를 몇 통을 받아야 하니까요. 쉬고 싶다고 해서 회사에서 연차 혹은 조퇴하는 게 말이 쉽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회사에 눈치 보이잖아요. 가뜩이나 전 아기가 없는데 회사에서 눈치 안 준다고 해서 눈치가 안 보이겠습니까? 아기 언제 갔냐고 스케줄 조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 상황은 눈앞에 다가오는데 연봉 협상도 안 하고 사는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어머니 생각이 매일 나서 전화드리나요? 저만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다들 저와 비슷한 패턴으로 사시며 시댁 친정을 챙기면서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내시는데 저만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멘탈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한가하더라도 시어머니 아프시다고 연차 내고 데려다 드릴 만큼의 회사는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매너 없는 전화로 직원들 보기도 부끄럽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 것도 아니에요. 미혼 시동생과 함께 삽니다. 시동생 착실해서 술 마시고 밤늦게 들어가거나 하는 일도 거의 없어요. 퇴근하고 일찍 들어가서 어머님 말벗도 되드리고 함께 영화도 보러 다니고 술도 한 잔 같이 해드리고 착하고 좋은 시동생입니다. 근데 자꾸 저희를 그 안에 끼워 넣으시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를 어떻게든 집에 자주 오게 하려고 교회에 나가신 분이십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시어머니에게 주말마다 교회 다니면 주말마다 아들 며느리가 함께 교회 다니겠다고 올 것이라고 부추겼답니다. 근데 어머님이 게을러서 몇 주 못 나가시고 그만두시더라고요. 아들 둘 키우시다 하나가 장가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전화도 잘 안 해서 어머님이 많이 외로워진 건가요? 그래서 더 심통이 나셔서 어린애처럼 그러신 걸까요? 저 처음에는 시어머니께 정말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전화드렸고 결혼하고 6개월 동안은 한 달에 3번 이상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주말을 전부 다 시댁에서 보내야 하고 시어머니는 본인 집안일을 저에게 시키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댁 방문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점차 줄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쓰셔도 내내 하면서 우리 남편 어머니니까 홀로 되시고 얼마나 외로우시겠냐고 잘해드렸습니다. 고기를 사도 꼭 2배로 사서 어머니 가져다 드리고 했는데 저는 참 바보같이도 친정에는 아무것도 못 대드렸네요. 남편도 지금 생각하면 열받는 게 자기네 집에 제가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주중에 빡세게 일하고 주말마다 자기네 집에 가서 그렇게 2 다리 쭉 뻗고 쉴 새 없이 이것저것 하고 있는 마누라 보면서 잊고 싶었을까요? 남편은 먼저 시댁 방문 횟수를 줄이자고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처가에 가자는 소리도 한 번 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처가에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남편과 회사가 같아서 옆팀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면서 시댁 스트레스를 알아서 커트해줄 수는 없었는지 남편이 정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네, 알아요. 할 말은 하지 그랬냐? 착한 며느리병이나? 내가 멍청하게 굴어놓고 누굴 원망하냐?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순진해서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잘하면 시어머니도 달라지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지만요. 남편이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먼저 일어나자고도 하고 시댁에 한번 가면 처가 댁도 한번 가자고 해요. 그리고 절대 처가라고 하지 않고 처가댁이라고 올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한번 정말 화가 많이 나서 너네 집은 내가 알아서 하고 우리 집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댁에 혼자 가고 알아서 전화도 드리라고 하면서 난 이제 손 떼겠다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하며 노력을 하는 것이 저 정도입니다.
제가 또 폭발할까봐 눈치 보는 것도 있겠지만 남편도 본인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도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제가 그런 어머님께 잘하니까 남편도 조금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제가 짜증 부리는 것에 의미를 달아 싸우자고 달려들거나 우리 엄마인데 와 같은 개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 당분간 뵙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감기 몸살 걸려서 아프셨는지 기침 섞인 잠긴 목소리로 병원에 데리고 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너무 바빠서 다음에 제가 꼭 모시고 갈 테니 오늘은 택시 타고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잠깐도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이니 남편에게 말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깥이라는 남자 자꾸 빼내면 회사에서 눈치 준다면서 뚝 끊어버리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파서 연차를 내고 병원에 다녀왔거든요. 강아지가 탈구가 되었습니다. 연차 내기 전날 정말 바쁜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을 죽도록 해서 마무리하고 새벽이 다 되어 집에 왔는데 강아지가 탈구가 되어서 그 다음날 다행히 연차를 낼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강아지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전화로 얘기했더니 시어머니 저희 집에 쫓아오셨습니다. 며칠 전에 당신이 아파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했을 때에는 바쁘다고 말해놓고는 그깟 개가 아프다고 회사를 쉬냐고 소리소리 지르시더군요. 이러다 정말 머리채라도 잡히는 거 아닌가 해서 무섭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 앞뒷말 다 자르고 더 이상 어머님과 안 보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암 걸릴 것 같아서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 노릇 못 해먹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때 받은 것도 없고 바라는 것만 많으신 시어머니 지금까지 좋게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만 더 늘고 구박까지 하셔서 더 이상 며느리 노릇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드리던 용돈도 전부 끊어버리겠다고 했어요. 나랑 신랑이 같은 회사 다니고 비슷하게 돈 벌며 사는데 내가 왜 이런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 어머니께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예단 안 보낼 때부터 알아봤다고 그럼 아들만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어머님이 집 해준다고 사기쳤을 때부터 알아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며느리 노릇 충실하게 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남편인데 내가 가지 말라고 하면 시댁에 갈 것 같냐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그 못된 마음보로 며느리 하녀 취급하다가 큰아들 평생 못 보고 사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잘하면 달라지겠지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어머님은 달라지는 것 없이 더 심해지기만 하니 어머님은 사람 되기는 글렀다고 말씀드렸어요. 큰아들 없다 생각하고 그냥 두면 내가 같이 살아주기는 하겠지만 큰아들 오라가라 하면 영원히 어머님께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가시라고 했어요. 이제 작은아들과 잘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나가시고 문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이미 들었는지 퇴근해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다시 한번 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난 앞으로 시어머니와 안 보고 살 것이니 남편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제 편이라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본인도 시어머니 연락 안 받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남편이 시어머니 시집살이 사전에 커트해주지는 못해도 지금까지 웃게 해주고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괴롭히시니 살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남편이 확실하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에게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시길래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했어요. 내 남편이 내 편이라서 전화를 안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하셔서는 이번 주에 김장할 건데 올 거니 하시길래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했어요. 평생 어머님이랑 얼굴 안 보고 살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하시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저에게 어머니가 독하다 하시길래 어머님만 하겠냐고 하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사람 되기는 글렀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우리 남남이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 하며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연락 안 오네요. 제가 어른에게 말을 좀 심하게 한 것도 있지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과 이대로 안 보고 살려고 해요. 착하기만 한 시동생이 혼자 어머니 모시기 힘들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드리던 용돈 시동생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어디에도 말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굴러남아 적고 나니 좀 더 시원하네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위로 부탁드려요. 잘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인데 누가 스님님을 욕하겠어요. 앞으로 남편과 행복한 일상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